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교감 김한옥입니다. 네, 오늘 아이비 교육 설명회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참석하신 학부모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한테 한정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개괄적으로 앞에 내용을 하고요. 우리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박상아 아이비 부장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에 2024년도에는 우리 4학년이 시범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4학년 우리 학부모님들은 좀 더 익숙한 용어가 많을 거고요. 지금 1학년 학부모님들은 좀 생소한 용어가 있을 것 같아서 앞에 부분은 다 알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이비인가? 저도 교직 경력 30년이 다 되도록 아이비를 만난 것은 그리 역사가 깊지는 않은데요. 아이비를 공부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실천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탐구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해결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디 완성된 그곳에 간 건 아니지만 저희들도 그 여정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르친다면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 대왕의 친구들이 미래에 대한 역량을 함양하고 갈 수 있겠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다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 교육이라는 것은요, 인터내셔널 바ccalaureate인데요, 국제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외교관들이 전 세계에 퍼졌을 때 그 자녀들이 본국에 왔을 때 학습에 대한 정도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국제적으로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요. 많은 나라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비 프로그램은 이렇게 초중고, 사실 여기 유치원도 있기는 하지만 초중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rimary Years 프로그램.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단계를 PYP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중급은 NYP, 고등은 DP 이렇게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비를 하면 우리나라가 정해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많으셔서 교육부에서도 아이비를 2022 개정교육과정에 굉장히 많이 녹여낸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교육과정과 아이비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적을 보겠는데요. 우리나라 교육 목적 너무 잘 아듯이 홍익인간입니다. 그런데 아이비의 교육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비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유사점을 볼 수 있고요. 추구하는 인간상에서도요. 우리가 4가지 자수상의 교양 그리고 더불어 이런 인간상을 구축하고 싶어 하는데요. 아이비에서는 조금 더 실천 가능한 10가지 학습자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가 엄마 나는 도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 이런 말씀 들어보신 분 계시죠? 그게 바로 이 학습자상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습자상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단원의 개관에서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하고 있는 것과 아이비 PYP에서 하고 있는 그 단원의 개관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핵심은 아이비 PYP의 성취 기준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가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성취 기준이라는 것은 영역별 내용 요소를 학습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도달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학부모님, 학생 가장 간편하게 또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교재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한 영역별 내용 요소, 아주 나라에서 정선한 교수학습 자료입니다. 아이비에서 요구하는 교수학습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이비 PYP에서는 학교 교과서
그건 우리 여기 보시면 횡렬, 종렬 보시면 6가지의 주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예시 자료인데요. 이걸 가지고 하니까 모든 전 과목, 전 사실을 아이비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주제에 맞는 부분을 선생님께서 교과서와 학습 활동에서 뽑아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게 되고 이것을 조금 더 아랫단계로 조금 더 특정 주제나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 단위를 나누는 것을 유니버드 인콰이어리라고 해서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연합인데요. 우리 아이비를 공부하면요. 스터디라는 말을 별로 안 써요. 다 인콰이어리, 탐구한다. 그래서 아마 시범학년을 해보신 어머님들이 딱 느꼈을 거예요. 엄마, 나 오늘은 이거 탐구하고 왔어. 근데 저는 그 탐구하는 용어가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탐구하는 단어를 UI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만들고 싶은 사람, 인간상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불확성 시대에 이 4차 혁명이 뛰어넘는 시대에 포용성과 창의성을 가진 주도적인, 그런데 아까 아이비 미션 스테이트먼트에서 보면 이 용어가 다 나와요. 주도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인터컨트롤이라고 해서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너무나도 아이비와 2022 개정교육학이 같이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그럼 역량은 어떻게 함양하는가? 삶과 연계된 학습, 교과 간 연계 통합,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이런 과정이 바로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용어를 2022 개정과정에서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가능하다.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이에요. 깊이 있는 학습. 말은 너무 아름답죠. 근데 스텝 바이 스텝 이걸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 깊이 있는 학습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플라디라는 아주 유명한 교육자가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이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깊이 있는 딥러닝 러닝이다. 그래서 이것을 2022 교육과정에서 착안해서 가져왔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것이 IBN ATT인데요. 이거는 Approach to Teaching이라고 해서 교수 방법입니다. 오른편에 보이시는 게 2022 개정교육과정에게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는 말이에요. 저희가 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매핑을 해봤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을 탐구를 통한 교육이라고 우리 아이비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개념 이해 중심의 수업, 지역과 글로벌 맥락에서 발전되는 교육을 깊이 있는 학습에서 아주 일맥상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팀워크, 학생 맞춤형, 평가를 통한 교육, 아주 보셔도 학부모님이 보셔도 너무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바로 개념 기반 탐구학습입니다. 개념 기반 탐구학습은 2가지를 합한 개념이죠. 탐구 그리고 개념 기반 학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을 한 거예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역량을 기르자.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 개념 기반 탐구학습이구나. 그런데 탐구학습을 어떻게 하지? 여기 또 이제 고민의 지점이 됐었는데요. 이것을 녹여낼 수 있는 아이비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교육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시는데 이거를 공부하시고 만난 선생님들이 많이 내가 좀 목말랐던 거, 아이들에게 탐구를 시키기 위한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 목말랐던 부분을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저희가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해보니까 아주 체계적이고 유연한 틀을 알 수 있었고요. 수업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찬스라는 너무나 좋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아이비냐?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생님만 바뀌어서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구성원 모두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 저희가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아이비 이것은 아니라는 부분, 우리 선생님들이 탐구를 이루어져 가는 어떤 프레임, 어떻게 보면 도구로서 아이비 교육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학부모 총회를 하기 전에 이야기미로 어떤 부분이 아이비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한 4가지로 주제별로 묶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비 교육이 기존 교육과는 무엇이 차별이 있냐? 이런 류의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이건 제가 대답하지 않고요. 작년 1년 동안 후보학교로 4학년 학생들의 소감문에서 한번 답을 찾아봤습니다. 다양한 개념 렌즈를 접근해봤다. 학생의 소감이에요. 많은 개념 렌즈를 바라보아서 아이디가 많아졌어요. 이 얘기는 단일 관점이 아닌 여러 시각과 개념을 통해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교육이었다. 두 번째, 학습자 중심이었다. 학습자상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고 재미를 느끼며 활동한 것 같았다. 우리 아이비는 학습자상을 중심으로 해서요.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지식 전달도 합니다. 지식 전달 없이 창의성이나 탐구가 나올 수는 없어요.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성과 태도에도 초점을 맞췄다. 세 번째로 학생이 이런 응답을 했는데요. 그냥 수업이 아니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업이었던 것 같다. 단순 암기가 아닌 질문, 탐구,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했고요. 끝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증진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소감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서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글로벌 시민의식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었다. 학생 소감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학습 동기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사전 질문에 어느 정도 대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이 질문이 많으셨어요. 이것은 작년 학부모님 소감으로 한번 대답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탐구적 대화를 촉진시켜주세요. 학부모님이 이런 응답을 하셨어요. 작년에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점으로 보고 이야기하게 되었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아이가 되길 원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일상적인 대회에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자극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자녀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가정의 학습 공간이나 시간을 제공해 보는 거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해 주세요. 학부모님 소감 중에 아이들이 학교뿐 아니라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친구들과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각도와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족 간의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까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었는데요. 개념적 사고를 지원해 주세요. 새로운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함께 탐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작년에 소감문을 갔을 때 깜짝 놀랐던 부분이 학생들이 집에 와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피하지 않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사회 전반적인 모습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의 질문들을 이 소감으로 학생 소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많은 가정에서 아이비 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더 확산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질문 등 고등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아이비 인증 절차, 지금 우리 학교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는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 아이비 부장 박상아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초등학교 아이비 부장 박상아입니다. 오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아이비로 이끌다 이 주제로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우선 이렇게 의미 있는 교육적 여정에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시게 된 것을 진짜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오늘은 아이비 프로그램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인 서울대학초등학교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이비일까요? 교육 과정도 달라질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잠시만요. 앞서 교감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왜 아이비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는지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OECD 미래교육 2030 회의 영상을 함께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교육 과정도 달라질 필요가 있는데요.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전문가들은 지식 중심의 교육 과정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육 전문가의 눈에 비친 한국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Well, on our global PISA assessment, South Korea always performs very well when it comes to academic achievement, achievement in mathematics, science and language, where we see some challenges when it concerns student well-being, their metacognitive skills, their initiative, their agency, and for the future those are quite important dimensions as well. 4차 산업혁명 시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OECD가 제시하는 미래 교육 역량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미래의 삶으로 연결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책임감과 함께 갈등 대처 능력도 중시합니다. Young people to sort of take ownership of their life, to live with themselves, to live with other people, to live with the planet. And you see, that requires learning environment that are very open, that let students experiment, explore, that let them, take risks, sometimes also make mistakes and learn from and with those mistakes. Those kinds of more open learning environments are still quite new in South Korea, and I do think they warrant greater attention in the future. 영상을 살펴보면 교육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자 주도성과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 환경이 지금과는 다르게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우리 학교는 아이비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비 프로그램이 무엇일까요? 아이비 프로그램에서는 균형 잡힌 학습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 바칼로레아의 교육 목표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이비의 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하고 상부심과 배려심이 많은 청소년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이러한 아이비 학습자상에 맞춰서 함께 양성할 수 있도록 10가지 아이비 학습자상을 제시하고 또 이렇게 함께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비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 PIP 초등 프로그램은
IB를 대한민국 교육 환경과 학교 현장의 맥락에 맞게 적용하고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IB PIP 프레임워크를 접목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교수법에 대해 학교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탐구에 기반한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교실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2024학년도 시범학년인 4학년의 수업 장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순환하는 과정에 부족한 움직임과 이런 움직임 저도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돌아갈 때 기능처럼 작동 원리가 있고 지구가 돌아갈 때 원리가 있어서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마르스인가? 다섯 개인가? 아닌가? 방금 보신 것처럼 학생들은 자신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질문을 통해 스스로 탐구하면서 배움의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 암기가 아닌 의미 있고 실제적인 학습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개념적 이해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IB 프로그램은 단순한 사실 암기보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을 추구합니다. 특히 초등 PIP에서는 형태, 기능, 인과관계, 변화, 연결성, 관점, 책임의 총 7가지 명시된 개념을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로 활용하여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2024학년도 시범학년 4학년 수업에서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개발한 사고 전략인 플레이어 모델을 활용하여 우리 학생들이 직접 촌락과 도시라는 개념을 탐구하고 정의 내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하면 학생들은 습득한 개념을 다양한 상황과 자신의 실제 삶에 전이시킬 수 있어 진정한 이해와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지역과 세계적 맥락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배우는 개념을 실제 삶과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4학년 학생들은 UI1의 중심 아이디어, 자연의 형태와 변화는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이해와 적응을 통해 혁신과 안정을 도모한다. 이 중심 아이디어를 탐구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축제인 세곡 한마당에서 직접 아이들이 액션 활동을 계획하고 또 실천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학습한 내용을 실제 삶과 지역사회에 연결하여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재밌고 뭔가 성공하는 가서 더 재밌어요. 아이들이 저기 동네에 와가지고 유머를 직접 실천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거를 잘 실천하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아이들을 많이 믿어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뭔가를 좀 더 드리보다는 그 애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 지구적 영역으로 자신의 삶을 확대하여 국제적 소양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효과적인 팀워크와 협력의 강조입니다.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은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강조되는 필수 역량입니다. 인간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과정에서 인간 고유의 존엄성과 가치를 발견합니다. 또한 인간만이 가진 감성과 공감을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AI 시대에 이러한 인간 본연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협력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5학년 학생들의 수업 장면입니다. 2명씩 팀을 이루어서 아이비 학습자상에 대해서 함께 탐구하고 정의를 내려보았는데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학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여러 가지 아는 것이 많아서 문제나 논의가 닥쳤을 때 자신이 아는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하고 해결합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잘못을 받기가 잘 어려워하는 생각을 하고 지식을 이용해 받기가 잘 어려워하는 방법을 찾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한 학습자상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처음 해보는 것을 가리낌 없이 시도해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글에 나와 있는 예시는 강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작품을 하는 사람은 이 무서울 수도 있는데 열심히 부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균형 잡힌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잠자기 운동도 식단 등을 균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로는 누구나 예쁜 것을 하는 사람은 균형적인 식단이나 운동, 공부, 잠자기들을 잘 집중하게 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평가 정보의 활용이 있는데요. IB 프로그램에서 평가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그런 학습 요소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를 위해 서울대양초만의 새로운 평가 통지 방식인 서울대양초 SDS IBPIP 학습자 프로필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평가는 IBPIP의 핵심 요소인 지식, 개념적 이해, 학습자상, 학습 접근 방법, 학습자 주도성의 5가지 기준으로 학생의 성취를 평가하며 오각형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학생의 감정과 성장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학생들이 교사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를 가정에서도 살펴보시고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며 피드백을 주시면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어 더욱 효과적인 학습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평가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학습 접근 방법, 흔히 ATL이라고 하죠. 사고 기능, 조사 기능, 의사소통 기능, 대인관계 기능, 자기관리 기능 등 이 5가지 기능을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기능을 배우고 익혀 학습 상황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작년 시범학년이었던 4학년 학생들의 SDS IBPIP 학습자 프로필에 담긴 자기 성찰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학생은 자기 평가에서 그냥 이제 공부하는 땡이 아니라 무엇을 공부했는지 머릿속에 남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학습한 개념을 우리 아이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고 전이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학생의 소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념적 이해를 통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명시된 개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될 희망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IB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의 주체가 자신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태도와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4학년도 시범학년이었던 4학년 학생들의 소감을 동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은 IB 프로그램과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스스로 깊이 생각하며 멋지게 성장한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큰 박수 끝부분에 부탁드릴게요. 아이들 프로그램과 친구들과 많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눠낼 수 있어서 뭔가 미래에 필요한 수업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배우는 실제로 액션을 해보니까 좀 더 수업을 이해도 잘하고 뭔가 국제적인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국제적 시간을 갖추면서 뭔가 나라의 어린이가 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수업하면서 친구들과 우정을 만나는 게 아이들이 도전하는 이런 게 있어서 친구들이랑 많이 소통해야 도전하고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공부하면서 약간 창의성과 약간 좀 뭔가 발표랑 소통하는 걸 기를 수도 있고, 제가 원래 탐구하는 걸 들었는데 아이들이 하면서 탐구하는 것과 소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명치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연구성, 감정, 태도, 변화 등 명시된 개념으로 생각하고 하면 더 쉽고 더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날 3학년, 1학년, 2학년들은 맨날 교과서로만 했는데 이렇게 아이디로 해보니까 좀 더 신기하고 아이디 하는 게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갔다 오니까 거기가 작은 미국 같이 느껴졌고, 이렇게 해서 미국과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니까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아이디를 공부하니까 교과서만 보면은 계속 쓰기만 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친구들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하니까 약간 더 지식이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고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거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멋지게 성장하였죠. 한동안.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서울대학초등학교가 걸어온 아이비 후보학교로서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아이비 학교를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세 단계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서울대학교는 두 번째 단계인 후보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제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2024년 작년 3월 1일 서울시 교육청에 아이비 관심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한 학기 동안 교직원 모두가 아이비 프로그램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유하며 상향식 접근을 통해 같은 해 8월 28일자로 아이비로부터 정식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 2학기부터는 시범학년인 4학년과 시범 학급을 중심으로 전체 24학급 중 13학급이 탐구단원 UOI를 설계하고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교육공동체의 합의로 2025년 3월 1일자 자율학교, 아이비학교 지정 추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2024년 한 해 동안은 교사 13분이, 그리고 2025년 신학기 준비 기간에 추가로 교사 22분이 아이비오 공식 전문성 개발 PD 연수를 수료하셔서 현재 서울대학초등학교 전 교원이 아이비오 공식 연수를 이수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우리 학교는 아이비 후보학교로서 탄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전 교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교육과정 POI를 설계하고 또 각 학년의 탐구단원 UOI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홈페이지에서 각 학년의 UOI 개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초등학교가 총 5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공립초등학교로 아이비 후보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단 6개뿐입니다. 특히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관내 공립초등학교 가운데서는 우리 서울대학교가 유일하게 아이비 후보학교로 지정되어 아이비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중학교 MIP와 고등학교 DP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현재 서울시에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학교 32군데, 고등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그중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에서는 압구정중, 대항중, 구룡중, 신사중 4곳 중에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학부모님들의 사전 질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탐구를 통해 미래 역량을 키우며 더 넓은 세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어떻게 좀 궁금하셨던 게 많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일일이 답하지 못했는데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 교무실로 교감생 찾아서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응답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IB 부장도 설명했듯이 작년에는 13